대기업 본사 30층 빌딩에서 10년째 야간 청소를 하는 이순희. 직원들은 그녀를 나이 많은 청소 아줌마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줌마는 맨날 조용하네. 말도 별로 안 하고. 야간 청소 힘들 텐데 저 나이에도 일하는 걸 보니까 딱하다. 하지만 그날 밤 회사에 침투한 스파이들을 발견한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순희는 침착하게 직원들을 대피시키며 완벽한 스파이 진압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합동참모본부 요원들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깊숙이 경례했습니다. 이순희 장군님, 현장 상황 보고 드립니다. 직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조용한 청소 아줌마가 장군? 지금부터 10년간 숨겨진 놀라운 진실이 밝혀집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밤 10시 서울 강남의 대한그룹 본사 30층 빌딩에는 하나둘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이제 빌딩에는 야간 경비원과 청소 직원들만 남았습니다. 이순희는 지하 1층 청소용품 보관실에서 청소 카트를 준비했습니다. 61세의 그녀는 10년째 이 빌딩에서 야간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 깔끔한 청소복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다른 청소원들과는 다른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이순희 씨, 오늘도 수고하세요. 야간 경비원 김대리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미묘한 동정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나이에도 밤일을 해야 하는 처지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네, 김대리님도 수고하세요. 이순희는 정중하게 답하며 청소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30층 최고층부터 시작해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며 청소하는 것이 그녀의 루틴이었습니다. 30층 회장실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넓은 회장실을 꼼꼼히 청소하는 이순희의 손놀림은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먼지 하나도 놓치지 않는 완벽주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1시쯤 25층에서 야근하던 젊은 직원 몇 명이 이순희와 마주쳤습니다. 아, 청소 아줌마시네. 늦게까지 수고하세요. 대리 김민수가 동정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줌마 정말 불쌍해. 저 나이에도 밤새워 일하고. 옆에 있던 과장 박영호가 속삭였습니다. 자식들은 뭐하나? 어머니를 저렇게 힘들게 일시켜?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나 보지. 직원들은 이순희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대화했지만 배려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순희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10년간 매일 밤 들어온 말들이었습니다. 아줌마, 많이 힘드시죠? 우리가 사무실 어지럽혀서 죄송해요. 김민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이순희는 잠시 청소를 멈추고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특이한 품격이 있었지만 직원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모든 층의 청소가 끝났습니다. 이순희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했습니다. 매일 밤 5시간씩 10년간 반복해온 일상이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순희 씨. 내일 또 봐요. 경비원 김대리가 출입카드를 확인하며 인사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이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빌딩을 나섰습니다. 새벽 지하철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순희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대학 마지막 학기 등록금은 이제 준비됐고 졸업하면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 거야. 손자 민준이를 위해 시작한 야간 청소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순희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시간을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1974년 11살 이순희는 서울 변두리 달동네 판자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밥 먹자. 어머니 김순덕이 낡은 알루미늄 그릇에 보리밥을 담아주었습니다. 반찬이라고는 짜디짠 김치와 된장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하루 세 끼 중 가장 든든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아버지 이봉수는 동대문 시장에서 지게꾼으로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무거운 짐을 전하르며 하루 몇백 원을 벌어왔습니다. 그 돈으로는 네 식구가 살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순이야, 내일부터 학교 끝나고 신문 배달 도와줘야겠다. 아버지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살의 어린 나이에도 가정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순이는 항상 소외되었습니다. 이순이는 또 같은 옷 입고 왔네. 도시락도 보리밥만 있어. 우리는 하얀 쌀밥인데. 반 아이들의 놀림에 순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창피함보다는 분함이 더 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순이는 혼자 운동장 한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였습니다. 하지만 순이에게는 한 가지 자랑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이, 또 100점이네. 담임 선생님 최영희가 순이의 수학 시험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다 맞히지? 친구들이 신기해했지만 순이는 밤마다 촛불 아래서 공부한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너는 공부를 정말 잘하는구나. 꼭 좋은 중학교에 가야 한다. 최영희 선생님은 순이를 각별히 아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공부하는 순이가 기특했습니다.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순이네 집에는 큰 위기가 왔습니다. 순이야, 미안하다. 중학교는 보낼 돈이 없을 것 같아.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중학교 입학금과 교복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순이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 일하면서 돈 벌 수 있어요. 하지만 담임 최영희 선생님이 나서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꼭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장학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영희 선생님의 도움으로 순이는 장학금을 받아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순이의 생활은 팍팍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하고 방과 후에는 동네 구멍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순이는 정말 기특해. 저렇게 어린 나이에 집안일까지 도우면서 공부도 잘하고. 동네 어른들이 순이를 칭찬했지만 동년배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놀 시간도 놀 여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부해서 꼭 가난에서 벗어날 거야. 순이는 매일 밤 이렇게 다짐하며 잠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진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1979년 봄 고등학교 3학년 이순이는 진로 상담실에서 담임 박철수 선생님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야, 너 정도 성적이면 어느 대학이든 갈 수 있는데 등록금이 문제지? 네, 선생님. 집안 사정상 대학은 어려울 것 같아요. 순이의 답변에 박철수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학생이 경제적인 이유로 진학을 포기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육군사관학교는 어떨까? 육사요?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육군사관학교라는 곳은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학비도 들지 않고
오히려 월급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 졸업하면 장교가 되는 거고. 너 같은 인재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야. 박철수 선생님은 진심으로 권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군대야? 군인은 남자들이나 하는 거지. 예상대로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부모님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순이야, 군대는 너무 힘든 곳이 아닐까?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집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 순이는 며칠간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육사 입학 시험 준비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학과 공부는 자신 있었지만 체력 시험이 문제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한강에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도 집에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순이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어머니가 신기해 하셨습니다. 운동해야 해요. 체력이 중요하거든요. 1980년 1월, 드디어 육사 입학시험 날이 왔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시험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우수한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남학생이었고 여학생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쟤들이 여자 지원자들이구나.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남학생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순이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학과 시험은 예상대로 잘 봤습니다. 문제는 체력 시험이었습니다. 이순이 준비. 구령에 맞춰 순이는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연습했던 것보다 횟수를 더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그만. 순이는 거의 탈진 상태였지만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달리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학생들에 비해 체격이 작았던 순이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순이는 자신에게 계속 다짐하며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면접 시험에서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이순이 지원자, 왜 군인이 되고 싶습니까? 강해지고 싶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강해지고 싶은가요? 더 이상 가난 때문에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강해지고 싶습니다. 순이의 답변은 진실했습니다. 면접관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2월 말 드디어 합격 발표 날이 왔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합격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이순이. 자신의 이름을 발견한 순간 순이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합격했어요. 엄마, 아빠. 합격했어요. 부모님도 기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하구나. 아버지가 순이를 끌어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1980년 3월 순이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판자촌에서 자란 가난한 소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980년 3월 2일 육군사관학교 입학식 날. 이순이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다린 교복을 입고 학교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생도다. 생도대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신입생들 중 여학생은 단 12명 뿐이었습니다. 육사의 첫날부터 순이는 혹독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여기서는 남녀 구분 없다. 모든 생도는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교관의 호령에 순이는 긴장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리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체력 단련, 전술 훈련, 학과 공부, 내무반 정리까지 쉴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순이, 뒤처지지 마. 아침 구보에서 교관이 소리쳤습니다. 순이는 남학생들을 따라가려고 필사적으로 뛰었지만 체력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안 되겠어.
더 열심히 해야 해. 순이는 매일 밤 소등 후에도 몰래 일어나서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를 했습니다. 다른 생도들이 잠든 사이에 체력을 보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행군 훈련은 더욱 혹독했습니다. 20km 행군, 나고자는 용납하지 않는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순이의 어깨는 배낭끈에 짓눌려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이 괜찮아? 같은 여학생 동기 김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순이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학과 성적만큼은 늘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체력은 부족했지만 공부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이순이는 정말 공부를 잘해. 머리가 비상해. 특히 전술학에서는 교관들도 감탄할 정도야. 동기들도 순이의 학업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2학년이 되면서 순이는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체력을 의지력과 끈기로 메우는 모습에 동기들과 교관들이 감동했습니다. 이순이는 정말 대단해.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최고야. 교관 중 한 명이 다른 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3학년 때는 생도 대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학생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순이야, 축하해. 정말 자랑스러워. 부모님이 면회 오셔서 기뻐하셨습니다. 4학년이 되자 순이는 육사 역사상 여학생으로는 최초로 수석 졸업생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순이 생도의 4년간 성적과 품행은 모범적이었습니다. 담당 교관의 평가였습니다. 1984년 3월 드디어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순이는 우등 졸업생으로 선발되어 상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소희 총장이 직접 계급장을 달아주었습니다. 부모님이 관람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판자촌에서 자란 딸이 장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임관식 후 순이는 부모님께 인사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어머니가 순이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첫 부대 발령은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였습니다. 이소희 정보 업무는 국가기밀과 관련된 중요한 일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순이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난과 편견을 이겨낸 경험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소희 이순이의 첫 부대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정보참모부는 군의 핵심 부서 중 하나였고 대부분 남성 장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성 장교가 정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선배 장교들의 시선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이소희, 일단 서류 정리부터 시작하시오. 직속 상관인 김대위가 간단한 업무부터 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정보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외국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중국어와 러시아어를 동시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순이의 열정에 동료들이 놀랐습니다. 6개월 후 순이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북한 관련 정보 분석 업무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분석해 보시오. 김대위가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순이는 밤새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의미까지 파악해냈습니다. 이소희, 이 분석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한 거요? 김대위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기존 자료들을 종합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내었습니다. 순이의 분석 능력은 상급 부대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이중희는 정말 정보 업무에 타고났군. 부대장 대령이 직접 칭찬했습니다. 중위로 진급한 후에는 더욱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대북 정보 수집과 분석이 주 업무였습니다. 이 임무는 국가 기밀입니다. 절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순이는 비밀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동향을 분석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중희의 분석이 국가 안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가 감사 인사를 왔습니다. 대위로 진급하면서 순이는 정보참모부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소령 진급과 함께 국방대학원 진학 기회가 왔습니다. 전략학 전공으로 석사 과정을 밟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순이는 주간에는 대학원 수업을, 저녁에는 부대 업무를 병행했습니다. 석사 논문 주제는 북한의 대남 정보 전략 분석이었습니다. 2년간 연구한 결과물은 군 내부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령으로 진급하면서 정보사령부로 전속되었습니다. 이중령, 이제 실전 정보작전을 담당하게 됩니다. 더욱 중요하고 민감한 업무였습니다. 1995년 정체를 숨긴 고위 인물이 국경을 넘어 망명했습니다. 순이가 직접 담당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느냐가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순이는 완벽한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제법과 외교 관례를 모두 고려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순이는 대령으로 특진했습니다. 이 대령의 능력은 정말 탁월합니다. 정보사령관이 직접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대령으로서 순이는 정보사령부 내에서도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대북 정보작전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2000년 준장으로 진급하면서 순이는 정보작전 부사령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정보부사령관입니다. 임명식에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소장 진급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마침내 2008년 순이는 중장으로 진급하며 정보사령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최초였습니다. 이순희 중장님은 우리나라 정보 역사의 한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임명식에서 합참의장이 직접 치사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순이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012년 여름 정보사령관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던 이순희에게 아들 성민이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손자 민준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긴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순이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12살 손자 민준이를 보는 순간 순이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민준이의 약한 목소리에 순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김지영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최소 2년은 집중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요.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순이는 즉시 최고의 의료진을 구해 민준이의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 성민이의 사업이 부도가 난 것입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준이 치료비는 물론이고 생활비도. 성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보사령관이라는 중요한 직책과 가족 중 누가 더 중요한가? 장군님, 국정감사가 다음 주인데 참석 불가능하시다니요? 참모진들이 당황했습니다.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순이의 답변은 확고했습니다. 2013년 초
순이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역하겠습니다. 장군님, 아직 정년까지 5년이나 남았는데 왜요? 국방부 장관이 직접 만류했습니다. 가족이 저를 더 필요로 합니다. 순이는 33년간의 군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전역식에서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순희 장군님께서는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의 치사에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역 후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의 치료비와 아들 가족의 생활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엄마, 제가 일자리를 구해볼게요. 성민이가 말했지만 사업 실패 후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순이는 여러 대기업에서 고문직 제의를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민준이가 안정될 때까지는 가까이 있어야 해. 그때 우연히 신문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야간 청소원 모집. 이런 일도 나쁘지 않겠네. 순이는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경력은 숨겼습니다. 면접에서 인사과장이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야간 근무가 힘들지 않으실까요? 괜찮습니다. 밤에 일하는 것에 익숙해요. 군 생활 중 야간 작전이 많았던 순이에게는 정말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2014년부터 순이의 야간 청소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무엇보다 민준이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어서 만족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 다녀오셨어요? 민준이가 순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많이 좋아졌네. 순이는 손자의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10년이 흘렀지만 순이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민준이가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들은 순이의 진짜 정체를 전혀 몰랐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밤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를 하던 이순이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 30분 25층 청소를 하던 순이는 복도에서 이상한 소음을 들었습니다. 딸각 딸각. 평소 이 시간에는 경비원만 있어야 하는데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즉시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33년간의 군 생활과 정보 업무 경험이 본능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복도 모서리에서 살펴보니 검은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회장실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방문자가 아니야. 그들의 움직임은 전문적이었습니다. 소음을 최소화하며 이동하고 서로 수신호로 의사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즉시 휴대폰으로 경비실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김대리님? 아, 이순희 씨. 무슨 일이에요? 25층에 수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올라와 보세요. 수상한 사람들이요? 잠깐 확인해 볼게요. 김대리가 CCTV를 확인하는 동안 순이는 계속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이순희 씨, CCTV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CCTV를 무력화시킨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순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대리가 놀랐습니다. 그 순간 검은 옷의 남자들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이는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비상벨을 울렸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건물 전체에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남자들이 깜짝 놀라며 회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누가 비상벨을 울렸지? 그들이 순이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청소 아줌마가 있네. 순이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자 중 한 명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어요. 당신들이야말로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순이의 태도가 당당했습니다.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남자가 순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순이의 군인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깍! 남자가 순이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순이의 완벽한 무술 실력이었습니다. 이 아줌마가 뭐야? 다른 남자들이 놀랐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도망가자. 남자들이 계단으로 도망가려 했지만 순이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1번 계단은 막혔을 거예요. 2번으로 가세요. 경비원 김대리에게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저를 믿으세요. 순이의 체계적인 지시에 따라 경찰과 경비원들이 움직였습니다. 결국 3명의 침입자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이순희 씨,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대응하셨어요? 김대리가 감탄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나 봐요. 순이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뉴스에서 대한그룹 스파이 침입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해외 산업 스파이로 추정되는 3명이 대한그룹 본사에 침입하여 순이는 뉴스를 보며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순희 장군님, 국정원입니다. 그날 오후 3시 대한그룹 본사에는 특별한 방문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승용차 여러 대가 빌딩 앞에 정차했고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내렸습니다. 그중 앞서 걷는 남성의 가슴에는 별 3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김철수 중장입니다. 그들은 곧바로 대한그룹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사건에 대해 브리핑 받겠습니다. 회장과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김철수 중장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스파이 침입을 막아낸 분이 우리 빌딩 청소원이라고 들었는데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순희 씨를 불러오겠습니다. 인사과장이 황급히 순이를 찾아갔습니다. 이순희 씨, 회장실로 오시라고 하세요. 저요? 왜요? 어제 일 때문에 높으신 분들이 오셨어요. 순이는 평상복 차림으로 회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김철수 중장이 순이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순희 장군님, 회장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김철수 중장과 함께 온 장성들이 일제히 순이에게 경례했습니다. 장군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 오랜만이군, 철수야. 순이가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회장과 임원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분이 장군님이시라고요? 네, 이순희 장군님은 우리나라 정보사의 전설적인 분입니다. 김철수 중장이 설명했습니다. 여성 최초 정보사령관을 역임하시고 수많은 대북 정보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분이시죠. 회장이 부랴부랴 일어나서 순이에게 인사했습니다. 장군님, 그동안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일부러 숨긴 거니까요. 순이의 담담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왜 여기서? 손자 뒷바라지를 위해서입니다. 순이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김철수 중장이 어젯밤 사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장군님께서 체포하신 3명은 모두 해외 산업 스파이들이었습니다. 대한그룹의 핵심 기술 정보를 빼내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군님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덕분에 큰 사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뉴스에서 특종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한그룹 스파이 침입을 막아낸 청소원의 정체가 공개됐습니다. 이분은 여성 최초 정보사령관을 역임한 이순희 중장이었습니다. 대한그룹 직원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냥 청소 아줌마라고 생각했던 분이 장군님이셨다니. 다음 날부터 순희를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는 직원마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순희를 찾아왔습니다. 장군님, 저희 회사 보안 최고 책임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청소일이 편해요. 순희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 보안 자문역은 어떠세요? 월급도 지금보다 훨씬. 생각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손자 민준이가 순희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뉴스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준아, 할머니가 부끄럽지 않니? 왜요? 할머니는 정말 멋있어요. 나라를 지키고 스파이도 막고. 민준이의 반응에 순희는 뿌듯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잖아요. 그래, 이제는 괜찮을 것 같구나. 며칠 후 대한그룹에서는 순희를 위한 감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순희 장군님께서는 우리 회사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회장이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날 밤 순희는 민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대학 졸업하면 저도 정보 관련 일을 해보고 싶어요. 정말 힘든 일인데 할머니처럼 나라를 지키고 싶어요. 순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며칠 후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군님, 젊은 요원들 교육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청소일과 병행할 수 있다면요. 물론입니다. 장군님의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순희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보안자문역으로, 주말에는 요원 교육으로 바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그룹 빌딩 로비에는 작은 명판이 걸렸습니다. 명예 보안자문 이순희 중장. 그것을 보며 순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모습으로 살 수 있겠구나. 60년의 인생을 돌아보며 순희는 모든 선택에 후회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혹독했던 사관학교 생활, 33년간의 군 생활, 그리고 10년간의 청소원 생활까지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희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드디어 진짜 내 모습을 찾았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 대한그룹 빌딩에는 더 이상 조용한 청소 아줌마는 없었습니다. 대신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이순희 장군님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순희를 보며 희망을 얻었습니다. 저런 분처럼 살고 싶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이순희의 진정한 가치가 마침내 세상에 알려진 순간이었습니다. 10년간의 인내와 헌신이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